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나 어느 장소에나 가면 화제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게 제가 받은 판단입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이 비공식 부문에서 유튜브 뭐 이런 데 포함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둘로 쫙 쪼개졌다, 그런 느낌조차 줍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예감을 저는 합니다. 이게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밀란 같은 게 터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아주 객관적인 얘기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100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이 만든 성명서 한 장이면 족합니다. 이들은 서울을 떠나면서 아주 점잖게 문장 안에 표현을, 정제된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 대단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정선거 복잡한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됩니다. 왜 6월 3일 대선에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사이에 그렇게 극단적인 득표율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이해 불가능하다, 미스터리다. 따라서 누가 뒤에서 장난을 쳤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여기까지가 성명서의 진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으면서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40%가 채 안 되는 37.96%를 득표한 데 불과했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37.96%, 4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 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점프를 했습니다. 무려 60%가 넘습니다. 63.73%, 정확하게 63.72%를 득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투표에서 37.96%를 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많이 이상합니다. 같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투표를 했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 안 됩니다. 반면 김문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53%를 득표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 53.00%를 득표합니다.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반토막도 안 되는, 이거에 반토막도 안 되는, 당일 투표에서 받았던 득표의 반토막이 안 되는 26.44%를 기록합니다. 이 갭을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심플합니다.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가 뭔가 수상하니까 배제를 하자.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일단 볼 경우 김문수가 53.00%로 당선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뭐냐?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받았으니까 낙선! 여러분, 명쾌합니까? 무려 15% 이상 김문수가 이겼다. 압승도 이런 압승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임식도 했고, 트럼프와 통화도 하고, 시진핑과 통화도 하고, 국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재명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6.3 대선의 표결 결과를 도둑 맞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국제감시단은 뭐라고 했냐? 이걸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하루 이틀 차로 진행된 투표에서 이렇게 득표율 차이가 큰 것은 통계학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참, 국제감시단들 성격도 참 좋습니다. 저라면 이거 100%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다 사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점잖게 은인자 중에서 표현을 절제하고 절제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통계학적 결과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서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장난을 쳤다. 6.3 대선은 거대한 부정선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장난이 이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다. 바로 1년 전 4월 달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훌륭한 득표율을 보이다가 사전투표 뚜껑만 열리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 총선만이 아니고 지난 10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6.3 대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에서 또 수상한 걸 지적을 할까요? 3위를 했던 이준석, 4위를 했던 권영국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준석과 권영국도 차이가 나야지 멀쩡할 겁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사전 투표에서 8.83%, 당일 투표에서 7.94%, 두 개 사이에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권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0.96, 당일 투표 0.99,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내로 끝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권영국은 냅두고 이재명, 김문수만 가지고 누군가가 컴퓨터에 의한 사전 조작을 했다. 개표 장난도 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육사 출신 통계학자 장재원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단언을 합니다. 김문수가 이긴 선거 맞다. 다만 도둑질을 당했다. 대통령직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김문수가 당일 투표에서는 무려 292만 표 차로 승리했다. 사전 투표에서도 무려 145만 표를 이겼다. 총 437만 표 차이로 이재명을 꺾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의구심을 품었던 부정선거의 고든 장난, 방식이 총출동했다. 거대한 부정선거 종합세트가 6.3 대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투표율 자체를 부풀립니다. 실제로는 67.4%가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걸 12%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80%를 넘으면 수상하니까 79.4% 투표했다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갭에서 어마어마한 이재명 몰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전 투표를 전산 조작으로 부풀리게 했다는 거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곳곳에서 투표한 인원보다 더 많은 선거 인수가 집계된 통계가 있으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애들 좌빨들이 한 사람이 위조신분증을 들고 사전 이중 중복 투표 자체를 했다는 사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열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진 3장을 나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이재명의 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투표용지가 신권 투표용지처럼 빳빳하게 묶음으로 된 돈다발처럼 같아 있는 투표용지를 사진을 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뭔가 수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아주 짧고도 명쾌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두고 이미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6월 둘째 주에는 백악관에게 별도로 보고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성명서만 던지고 간 게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권과 제도권 언론입니다. 여기만 보면 완전히 외딴 섬입니다. 딴 세상입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핏대를 내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꺼낸 사람이 바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정규제, 조갑제 같은 친구들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그게 음모론이라고 후려칩니다.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망상장애 환자랍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당신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편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합니다. 윤석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당신도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런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으려면 당연합니다. 물건을 도둑질 당한 데에서 도둑 맞았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국힘당입니다.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에서 이 한 국힘당 집단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당일투표, 개표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김문수의 띨띨한 모습입니다. 왜 한심하게 그렇게 일찍 승복 선언을 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자, 여기에서 5년 전에 문재인을 향해서 독한 소리를 내뱉던 또 다른 모습의 김문수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때려잡자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박근혜 구속시키면 됐지. 이명박까지 구속시켜야 돼요?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후련하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의 김문수를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6.3 선거는 부정선거의 거대한 복마전이었다, 원천적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김문수의 용기 있는 태도를 원합니다. 정말 걱정은 이번 대선 도둑 맞았지만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도 도둑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총선도 그렇게 됩니다. 이 나라 끝장납니다. 부정선거 문제 더 이상 방치했다간 나라가 거덜난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